자, 103페이지 법률행위 부관. 이제 민법총 중에서 마지막 장이에요. 장.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항상 그래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요령이 없어서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 구미의 상징 동물은 뭘까요? 상징 동물은 까마귀라니까. 까마귀. 까마귀 오자. 금호산이 까마귀 오자거든. 자, 그러면 우리 서울은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은 뭐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울의 상징은 뭐예요? 읽어봐요. 해치야, 해치. 해치가 뭐예요? 해치가 우리 해태 아시죠? 그게 해치야, 해치. 막 인상이 막 뭐라뭐라 하는 거 있죠. 옛날에 뭐 해태 아니면 롯데였잖아요. 우리 야구에서. 야구 좋아하세요? 그냥 축구는. 골프는. 골프 그러면 골프가 뭐예요? 우리 골프 요런 홀더가 우리 쌍형님 골프 홀더가 얼마예요? 골프 쳐봤으니까 이 홀더가 구멍이. 네. 여기 10.8이에요. 10.8. 108번 네. 그래서 불교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홀더 구멍 넣는 거, 그 홀더가 지름이 10.8. 10.8이에요. 그럼 야구는 그래도 조금 좋아하네요. 야구공 아시죠? 예? 실밥 몇 개? 눈치 빠른 사람 벌써. 그렇죠. 108개야. 야구공 실밥 한번 쳐봐요. 실밥이 108개야. 108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포츠에도 불교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 철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골프라는 것이 왜 이래? 저는 축구에 한장을 하거든. 그래서 축구에 보면 막 찾아서 막 옆에서 틀어놓고 막 보거든. 틀어놓고. 요즘 손흥민이 뭐예요? 요번에 뭐 메시 뭐 상당히 잘하더라고. 역시 뭐 왼발 오른발 다 쓸 수 있으니까 머리가 됐어. 그러면 유전자가 좋으니까 그래요. 유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일찍 부상 당해가지고 또 그랬지만은. 자, 근데 이제 봐봐요. 해치라는 것은 봐봐요. 해치가 뭐냐고 공부를 할 때 해치가 뭐냐 그러면 찾아본다고. 그러면 해치가 그럼 뭐예요? 해님이 내린 배설아지야. 그러면 해치가 그러면 뭘 먹는 짐승이에요? 불을 먹는 짐승이야. 정의하시니고 불의하시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학 하재가 많은 나라에 많은 땅에다가 해치 동상을 가잖아. 막 하재 금지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을 먹는 짐승이야.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제일 뭐예요? 하재와 연관성이 많은 것. 여의도. 여의도 들어가는 입구에 다 뭐 해태 동상을 다 드러났어요. 또 어디 청와대 입구에다가 해치 동상을 다 드러났거든. 해치라는 것은 정의하신이고 불의하신이야. 그러면 해님이 내린 배설아지를 해치라고 그래. 해치. 근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부관이 뭐냐? 아이고. 보면 부관이 뭐냐? 그러면 부관이 뭘 것 같아요? 그럼 써요. 자, 부관이 뭐냐? 이거. 자, 부관이 뭐냐면 이렇게 부관 동그라미 쳐놓고 부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관. 여기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게 부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놔봐요. 부관. 이게 부관이잖아. 부관. 그러니까 부관이 뭔지도 모르고 부관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부가예요? 그래, 당사자가 부가예요. 당사자의 의미는 뭘까요? 내자로 먼저 봐요. 법률행위야. 써놔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사자는 법률행위. 그럼 당사자는 결론적으로 사적 자치죠. 내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거야. 당사자라는 것은 쌍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미소 씨.
취소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에 X에. X? 뭐 알고 X, O. 아, 그거보다도 자, 부관이라는 것은 당사자잖아. 쌍방이잖아. 그러면 방방이고 취소는 단독행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방이잖아. 그럼 앞에는 일방이고 뒤에는 쌍방이거든. 그러면 취소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자기가 해석하려고 애를 한번 써봐야 돼.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 김재라는 선생님이 있어. 국어 선생. 강남 쪽에서 제가 유튜브에 듣는 애 걔 하나 있거든요. 그분은 뭐 국어 선생인데 해석을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문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사소한 거지만 국어를 문해력을 해석을 잘 하더라고. 해석 자체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해석이야. 그러면 부관이라는 것은 쌍방이거든. 당사자가 부과하는 거잖아. 근데 취소는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러면 취소에는 부관을 결론 붙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으면서 그러면 이제 지는 순간 다 지워지면 안 돼. 자, 부관이 뭐예요? 그래, 당사자가 부관. 그거는 계속 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하나 더 써요. 자, 그러면 부관의 종류를 하나 써봐요. 부관의 종류. 자, 조건과 기한 부담이 있어. 부담이요. 부관의 종류는 조건, 기한, 부담이 있어. 부담. 근데 부담은 이렇게 나와요.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X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과 기한만 공인중개사에서 시험 범위야. 자, 조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뭐냐? 자, 그러면 조건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 조건 기한 이미 했어요. 뭐 1, 2월 달은 뭐 워밍업 시즌이지만 조건과 기한은 승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여부지. 효력 여부. 자, 그러면 효력 여부야. 승립 여부가 특별 효력 요건이거든. 그래서 효력 요건. 조건은 그러면 뭐예요? 확실히, 불확실히. 불확실. 불확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바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이란 그러면 효력 여부에 대한 불확실, 불확실에 대한 거고, 자, 기한은 확실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 자, 정지 조건 미소 씨 뭐 남편분께서 뭐래요? 요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사무실 차려준대? 안 차려준대? 자, 그게 바로 정지 조건이야. 네가 요번에 중개사 합격할 조건으로 뭐라는 거야? 사무실을 차려주마. 그게 바로 정지 조건이야. 그럼 정지 조건은 발생일까요? 소멸일까요? 장차 발생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예요? 해제 조건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뭐 요즘 대학 3.5 이하이면 뭐예요?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 이게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하는 거네. 그러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쌍경이 만약에 중개사가 되려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형성한다. 그러면 1월 1일이 뭘까요? 시작, 시기부. 요거는 뭐예요? 종기부. 그러면 이게 기한이거든. 그러면 시기부라는 것은 장차 발생 시점이고요. 그러면 종기부라는 것은 마칠 종자 해가지고 뭐예요? 장차 소멸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게 시기부, 요게 종기부.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무슨 택시라고 썼어요? 시발 택시. 우리 최초의 택시는 시발 택시야. 시발 택시가 돼요. 요즘 뭐 택시 기사도 앞으로 없어지죠. 자율주행이고. 그러시면 고속도로에서 조심해야 돼요. 요즘 뭐예요? 저거 짐차들 있죠. 전부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이야. 그래서 거기 심야에 특히 운전할 때 거기 이제 아직까지 믿지를 못해서 그 뒤에 운전석에 앉아 있어,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심야에 하는 것은 자율 운행으로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특히 조심해야 돼. 우리 차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최초의 택시는 무슨 택시다? 바로 시발 택시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부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부관의 종류는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 요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 나중에 다 할 거거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진도를 우리가 슬슬 나가보자고. 개념 잡으러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읽어봐요. 우리, 자, 미소 씨. 힘들지만, 힘내, 화이팅! 자, 부관이란. 자, 줄잖아요. 앞에 뭐가 붙었죠? 법률행위 부관이야. 자, 계속 읽어봐요.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과되는 약관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요렇게 이제 줄을 쳤어. 자, 민서 씨, 사람 죽으면 뭘 남겨요? 요즘 보험금을 남기죠. 수업 끝나면 밑줄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부관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딱딱 잡아서 효력이구나. 그러면 우리 승립 여부 이러면 틀리겠네. 승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여부 여기를 장난친단 말이야. 형광펜 딱 쳐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해서 이를 제한하게 해서 당해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관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효력 여부야. 효력 여부, 승립 여부가 아니라 자, 계속 읽어볼래? 개인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나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은 사적 자치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조건과 기한이 부관이잖아. 그러면 줄 쳐놓고요. 부관과 기한. 그러면 조건은 이쪽으로 연결되네. 불확실한 사실, 조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 기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남기지만 소비 끝나면 포인트, 개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 그러면 안경님, 이제 조건이란 이 제2절 조건 1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그러면 형님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가 나올까요? 형님 여기 요거 조건 일단 조건이 기본 포인트가 되고요. 요거 성립 여부가 아니라 여기 효력 여부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 그 다음에 발생 그러면 발생 소멸을 장래 인물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범행위를 뭐라 그래?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출제해 오는 그러면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이게 성립 여부, 성립 아니고요. 요건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게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요거 불확실한 것을 뭐라고 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확실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거든.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실래요? 특히 가로 2번에 1번에 읽어보실래요? 가로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네, 계속요. 2. 조건은 선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그렇죠. 요걸 뭘로 장난칠까요? 요 부분을. 자, 요걸 객관적 그러면 요거는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 자, 1번입니다. 1.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하였다면 시험의 합격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이 사망하면 집을 사주겠다 또는 내년 5월 1일에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확실한 사실이므로 기한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봐봐요. 걔가 사망했어요. 그럼 걔를 죽었다고 안 그래요.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사망. 기한이 조건이. 언젠가는 죽죠. 죽죠. 그러면 기한이야. 기한 중에서도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여기 불확정 기한이거든.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어. 그러면 사망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의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되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장래가 아닌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립할 수 없다. 없도. 장래가 아닌 현재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립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의 종류와 관련돼서 오늘은 딱 두 개만 하자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만. 자, 정지 조건 미소씨. 정지 조건이랑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라는 것은 정지 조건. 이게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 이게 정지 조건이야. 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산의 소유 권유 보부 매매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의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이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형님, 요거, 요 내자로 원칙 뭘까요? 할부 매매잖아. 할부 매매잖아. 할부 매매. 예. 냉장고를 그러면 1년을 12달로 끊어서, 그러면 12달 끝난 시점으로 내 거로 온다고. 그게 바로, 그러면 여기,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다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 그래서 이게 이제 1930년대 뭐예요? 우리 경제 파동이 일어났죠. 그때 뭐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고안된 게 할부 매매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긁어서 이제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자살률이 제일 높은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실장님. 자살률이 제일 많은 대통령. 대통령. 네. 자살률 제일 높은 대통령. IMF 때인가? IMF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를 남발했거든.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뭐예요? 자살률이 상당히 높았고 두 번째는 언제 또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때문에. 이혼율이 제일 높을 때가 뭘까요? 노무현 시절 때.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은 뭐 이혼율도 많고 자살률도 많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그래요. 이게 정책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니까. 뭐 종부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혼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혼하면 뭐예요? 나름대로 뭐 종부세 때문에 세금 많이 가져서 이혼해가지고 뭐 가장 이혼을 많이 해놨습니다. 종합부동세세 때문에. 이혼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부부 별개로 가는 거니까, 불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혼율이 제일 많이 높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지 조건에 대해서 해제 조건이 하나 있을 텐데, 자, 한번 봅시다. 해제 조건. 해제 조건 2번이네. 가로 2번을 찾아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요 3번을 한번 찾은데, 요걸 한번 찾아봐요. 시험에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게 이거든. 자, 106페이지. 찾았어요? 자, 요게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어. 혹시 자, 그러면 혹시 기성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미소씨. 한자 생각해. 기자, 이미 기자. 성자가 성취성자야.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게 기성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불능 조건은 뭐 무효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기성 조건은 플러스로 표시해봐요. 플러스. 안 보이네. 자, 정 조건은 플러스로 표시해봐요. 발생이니까. 해제 조건은 요거는 마이너스로 표시해봐요. 불능 조건은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 정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자, 그러면 곱하기 할 줄은 알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요. 자, 기성조건 곱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효.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럼 불능조건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이것들은 무효.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래서 이효가 돼. 그래서 혹시 이제 요번에 미소 씨가 합격을 했어. 그러면 대표님한테 가서 뭐예요? 자, 중개사 사무실 뭐예요? 소공으로 들어가요. 그럼 면담을 하겠죠. 혹시 운전면허가 있으세요? 그러면 내일 오세요. 운전면허가 있으세요? 그러면 내일 출근하세요. 이게 무슨 조건이야?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운전면허가 이미 있으면 합격이라는 거야. 그렇죠? 당신은 합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성조건이 이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내일 출근해. 합격. 이게 정지조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한번 가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읽으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151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찾아서. 기성조건에서. 151조. 찾았어요?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거 잘라봐요. 이미 성취한 것이래. 그러면 요게 기성조건이라는 거잖아. 써요. 기성조건이래. 조건이 정지조건이래. 정지조건이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에 해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때로 무효가 되는 거야. 앞에 주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2번.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다시. 자, 그러면 다시 요걸 붙여서 읽어요. 요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해제 조건이면 이게 되는 거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 요 질문 자체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다음 파트 우리 그러면 쌍경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 부분. 객관적으로요. 요거. 자, 151조 3항. 불능 조건에서. 가로 4번 불능 조건. 아, 사망 조건이 법률행위 151조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없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불능 조건이라는 거잖아. 이게 불능 조건. 그럼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걸 이제 풀어헤쳐 놓는 거야. 이 자체를. 봐봐요. 이 자체를 풀어헤쳐 놓은 거거든. 그러면 기성 조건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요거 플러스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뭐예요? 플러스 6. 그러면 요거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효.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자,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해결해 주는데 여기를 찾아봐요. 조건 성취 효과 나와 있고요. 자, 기한을 찾아봐요. 페이지 적어놨죠? 109페이지 적어놨죠? 자, 그러면 우리 미소 씨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기한 1의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실현되거나
또는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객관을 기한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한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게 포인트네. 자, 확실히, 불확실히, 확실한 사실을 의존해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기한이라고 그래.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미소 씨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밑에 의 부분에다가 요 메모를 좀 해봐요. 이 지문이 의외로 또 많이 나와요. 읽어봐요. 부관이다. OX. 요거 한번 읽어볼래? 기간은 부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인터벌이지. 시기부와 중기부 사이인 거지. 자, 지금 뭐예요? 기한이야, 기한. 그러면 기한과 기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아까 1일로부터. 자,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요거는 시기부예요, 중기부예요? 시기부. 요거는 마칠종자 써서 중기부거든. 요게 바로 기간이야. 요 관계가 기간이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시기부, 중기부는 뭐예요? 기한이 되는 거고. 기한이 되는 거고. 요거 그러면 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인터벌이 되는 거야. 요거는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결론은 기간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기간은 결론 부관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시험장 가면 눈에 많이 거슬러. 그러니까 기간인지 기한인지 꼭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기간 관련돼서 그러면 요번 달 코스는 요거까지만 확인해 놓자고. 자, 자, 그럼 기한의 종류. 자, 기한의 종류까지만 하자고요. 가로 1번 우리 쌍경님. 하고 있어요.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류. 시기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하며.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 효력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장래 확정적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여기 발생까지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네. 자, 종기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 걸려있는 기한을 바로 종기부라고 그래. 그러면 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소 씨가 읽어봐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한다 해서 1월 1일은 시기이고 12월 31일은 종기이다. 그러면 여기 12월 그러면 12월 3일부터 요 관계는 뭐예요? 요거는 그렇죠, 기간이야. 그러니까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간은 뭐예요? 부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기간이 부관이 아니고 기한이 부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과 기한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 자, 근데 요거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에서 자주 출제돼. 그래서 요 옆에다 써놔요. 바로 사망이야. 사망은 자꾸 기한 그러면 시기부, 종기부만 생각하지 말고, 자, 기한은 뭐예요?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도 있다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사망은 그러면 기한이 되는 거야. 기한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자, 미소 씨 줄을 딱 끊어서 확인을 해요. 읽어보실래요?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는데 그 발생 시기가 확정되는 기한을 확정 기한이라고 하고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 것은 확정 기한이고 갑이 사망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 기한이다. 그러면 사망은 결론적으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망 그러면 사람들이 조건으로 뭐에 상당히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요거만 이제 기둥을 세워 놓으라고. 자,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뭐예요? 복대리가 뭐예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념을 일단 잡아라고. 자, 그러면 표현 대리는 뭐예요? 권리 애갈 미련 상대방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표현 대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럼 무효란 무슨 요건을 갖췄어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것만 잡아놔. 그러면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놓고요. 그럼 취소는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그 정도. 자, 그러면 주인과 관련돼서는 주인이 뭐예요?
주에 인정되는 것, 이걸 주인이라고 그런다는 것.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그래서 부관. 부관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는 거.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해놔도 뭐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의 민총 또 첫 페이지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1페이지부터 저기 라스트 페이지까지 쭉 이제 몰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민총이 제일 중요해요. 민총이. 민법 정칙을 모르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뭐에 거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총은 그러면 뭐예요? 민법 정칙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을 어디에다 걸어놨다? 민법 정칙을 끌어놨다. 근데 사람들이 저는 민법 정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들 우리 특히 공인중개사는 민법 정칙이 제일 쉽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만 뭐에 민법 정칙만 몰아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민법 정칙이 있다가 저기 물권법 하면 읽지도 않은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법 정칙이 제일 어려운 거야, 사실. 우리 아직 제가 법을 30년이 넘어서도 좀 뭐에 논문도 쓰고 그러지만 민법 정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물건 계약법 이거는 상당히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정칙 페이지 몇 페이지? 100. 민법 정칙이 이제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111페이지인가요? 거기까지를 딱 뭐에 자꾸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정도 개념만 우리가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우리 3분 쉬었다가 우리 공시법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